안녕하십니까. 수학문학원 최재용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되는 이 시점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대비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일단 요즘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저희는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현재 가리키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과거에 가르쳤던 학생들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때 이렇게 대비를 해줬는데 성적이 확 올랐어. 그러면 그 학생하고 비슷했던 과거의 학생들, 예전에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한테도 이렇게 해줬으면 정말 성적이 많이 올랐을 텐데, 그런 후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 학원 다니다 다 성적이 오른 건 아닙니다. 떨어진 학생도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떨어졌다고 떨어졌네 라고 생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왜 요번에 떨어졌지? 뭘 못해줬지? 뭐가 문제였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후회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해주는 게 더 좋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서로 간의 노하우라든가 서로 간의 어떤 경험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직업 특성상 거의 20몇 년간 고등학교 애들만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애들 수많은 케이스를 보고 수많은 어떤 학생들의 상황을 봐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많아야 자녀가 두 분 정도인 게 대부분일 텐데, 그런 경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지나고 나서 우리 애한테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되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가 똑같이 남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부분들, 얼마 전에 선생님들하고 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어머님들하고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좀 내용을 정리해서 어머님들하고 좀 공유를 하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고등학생, 저희 나라에서 고등학생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일단 고3 1학기 때까지 10번의 내신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까지 그래서 11번의 시험으로 대학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나요. 시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를 저희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중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 매번 한 번 한 번 시험이 굉장히 저희도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은 더 하실 거고 학생은 더 하겠죠. 일단 이런 부분들의 노하우, 어떤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한 번의 시험이라도 후회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일단은 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전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저도 이제 부모님들하고 나이가 이제 비슷한 나이대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 때하고도 진짜 많이 변했죠. 말할 거 없을 정도로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엉덩이 힘으로 공부한다 그러죠. 그냥 오래 앉아있고 묵묵히 공부하다 보면 성적이 어느 정도 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요즘 학생들은 그게 좀 어려워요. 정말 많이 변했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한 이유가 학생들 성향이 변한 것도 있지만 대학 입시 제도가 변한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일단 이 변한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 건가에 대한 얘기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글로 읽어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라든가 습득하는 그 과정들이 미디어 형태로 접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게 너무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그러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좀 많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읽고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중학교 때까지 수학 과목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때까지는 그 모습이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떤 이론이 있고 그 공식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이 공식이 적용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그 훈련만 잘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애는 수학을 되게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확 무너졌어요 라고 하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문해력 부분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고등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가 좀 깁니다. 그리고 정보가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내가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한 조건이니까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풀어야지.
이제 그게 잡혀야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그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게 이제 한 5, 6년 전부터 그게 좀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이제 4년쯤 됐죠. 저희도 이제 중등부를 오픈을 해서 중등부의 포커스는 저희 중등부의 모토는 제대로 된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적 잘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당연하겠지만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그 실력이 죽지 않게 그 실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중학교의 모토였고 지금 이제 한 4년쯤 지나고 있고 지금 중등부에서 저희 학원 고등부로 올라오는 그 상황의 학생들을 보면 아 우리가 확실히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가르칠 때 단순히 이게 공식이고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단순 암기 형태로 A, B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왠지를 계속 알려주고 이 문제를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 시켜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고등학교 때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 그렇게 공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됐을 때 근데 당장 지금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문해력을 키우겠다고 독서를 막 무진장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시간적 여유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 방법은 다량보다는 다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독이라는 것이 똑같은 문제를 굉장히 반복해서 풀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거죠. 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순간순간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내주는 것도 많고요. 수행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옛날같이 양치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 무지개장 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이해할 때까지 풀 수 있는 그 상황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도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들었던 수업 그러니까 인강이라면 인강을 다시 들으면 되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모든 수업을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학생들이 다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수업을 한번 들으면 그리고 잘 이해가 안 갔다면 다시 한번 똑같은 수업을 다시 한번 듣는 거죠. 그게 가장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적인 다독 들었던 수업을 또 듣고 아 그래 이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수업을 다독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오답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A 문제집 풀었으니까 다음엔 B 문제집, B 문제집 풀었으니까 다음엔 C 문제집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집을 풀더라도 제대로 다 알 때까지 좀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풀었으면 그거에 대한 틀린 것들이 있고요. 단순히 틀린 거. 저희가 학생들한테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은 수업을 오기 전에 학생들이 질문할 걸 미리 사이트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단순히 제가 틀린 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풀었을 때 틀린 거 그것도 올리게 해놓고 있어요. 학생들이 한 번 틀리고 채점하고 해설을 살짝 보고 다시 풀었는데 나 이거 실수네 나 이거 알아 그리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나중에 그걸 다시 풀면 몰라요. 처음 풀었을 때 틀렸다라는 건 이론적으로 뭔가 꼬였던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추려서 다시 한번 풀리고 그 다시 한번 풀린 거에 대한 유사 문제도 다시 또 풀리고 그러니까 그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익힐 때까지 전체가 아니라 점점 더 집중해서 또 그렇게 추려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내신 대비 직전에서 또 다시 풀려요. 그런 식의 어떤 다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번 자기가 글을 읽어서 해독하는 게 좀 느리다면 그 해독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을 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문해력을 키우는 건 장시간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 문해력을 고등학교 생활에 좀 단기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다량보다는 다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문해력이 좋은 학생들은 네 좋죠. 근데 이제 문해력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 고등학교 시절에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키우기는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다량보다는 다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독은 강의적인 부분의 다독.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들었던 걸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 수원을 못한다 그래서 학원에서 수원을 듣고 인강으로 수원을 듣고 과외 붙여서 수원을 들으면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번에 들어오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본인이 들었던 수업을 다시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다량이 아니고 다독인 거죠.
또 한 가지는 문제집. 문제집을 한 권을 풀더라도 제대로 풀자. 그렇다고 그 모든 문제집을 통째로 다시 다 풀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가 틀렸던 거, 처음 틀렸던 거, 고쳐서 맞힌 것도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반복이 필요하다. 그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의 공부 양이 줄었어요. 확실히 줄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학교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애들한테 문제집 시험 기간 동안에 10권의 문제집도 풀렸어요. 그리고 애들이 뭐 다 풀어왔고 풀어오라 그러면 다 풀어왔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못 풀어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그렇게까지 못 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대입제도의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대입제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학교에서 시키는 것들이 일단 너무 많아요. 수행이다, 생기부도 챙겨야 되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기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예전에는 애들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우열반도 나누고요. 뭐 아직도 남아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아요. 막 진짜 성적 순대로 학생들 좌석에 앉혀서 수업하는 경우도 최근 한 10년 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졌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학교 시험도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시험 문제가 점점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입제도에 바뀐 것 때문에 뭐 등급도 굉장히 중요하고 원점수도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학교 시험이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 아직까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쉬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나? 그렇게까지 문제를 해야 되나? 라는 반문이 있어요. 학생의 공부량은 줄었고 그리고 문제도 많이 못 풀어요. 그런 학교 내신이 예전에 비해서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1등급을 받고 누구나 1등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학생한테 어떤 최상의 어떤 성적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론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학생이 해야 될 것들을 점점 내신 대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학생 학교에 나오는 어떤 분위기의 문제에 더 집중해서 그 학생에 나오는 문제점에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중해서 더더더 풀 것들을 집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무조건 500문제, 700문제를 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추려줘서 최상의 성적이 나올 수 있게 학생들한테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학교마다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학 과목의 특성상 공통 부분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공통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공통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서 학생이 나오는 구멍들 그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메꿔야 될 거고요. 이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에 추려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이죠. 뭐 여기 동네에서 뭐 영신, 대진, 용화, 설화벌, 청원 뭐 이런들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당해년도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여기서 다 말하는 당해년도가 고1 애들이라면 2학년 3월 모의고사 2학년 3월 모의고사 범위가 1학년 범위거든요. 뭐 그런 식의 학년이 다르더라도 범위가 같으면 그 모의고사에서 출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선덕, 대진, 청원, 서울외고 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있습니다. 부교재가 있는 학교는 못해도 부교재는 한 4-5번은 봐야 돼요. 부교재에서 워낙 많이 나오거든요. 뭐 대진여, 설화벌, 청원 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 학교뿐만 아니라 2, 3학년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도 EBS 교재를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세요. 그럼 무턱대고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집 저런 문제집을 다 풀릴 것이 아니라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만약에 학생이 100점이 목표인 학생이냐 그럼 당연히 이것들을 기본으로 하는 상황에서 이제 학교 시험에서 킬러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따로 선별해서 줘서 그거를 연습시키는 무조건 문제집을 통째로 이거 다 풀어 저거 다 풀어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선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매번 시험이 끝날 때마다 학교 시험에 대한 분석을 되게 철저히 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는데 학교 시험의 흐름이 바뀔 수 있거든요. 늘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올해 출제 흐름이 좀 바뀌었네? 선생님이 바뀌었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어떤 시험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그걸 대비할 수 있게 어떤 자료들을 계속 취합하고 그리고 그거를 시스템화해서 저희하고 이제 어떤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든 간에 어떤 동일한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해놨고요. 시험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자료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뽑아주는 그 시스템, 저는 국내 최고라고 생각해요. 저희 학원이 이 부분은 최고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방금 공부량이 줄었다. 그래서 공부량이 줄었고, 근데 그 공부량이 준 것이 학생이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해서 공부량이 준 거라면 절대적으로 늘려야죠. 학원에 강제적으로 불러서라도 강제적으로 공부를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학생이 진짜 학교에서 해주는 게 너무 많고 예전 애들에 비해서 공부량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량이 준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공부할 줄 몰라요. 약간 부모님들도 그 비슷한 얘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쟤는 계속 안전은 있는데 정말 공부할 줄 모르는 거 아닌가? 근데 좀 이런 것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 공부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 일단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공부량이 줄어드는 어떤 주요 요인 중에 학교 수행이나 생기부 같은 그런 것들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내신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공부를 잘하고 생기부지 생기부가 좋은데 내신이 안 좋으면 그건 어떻게 쓸 수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생기부나 수행을 안 챙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요령껏이라는 말이 되게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보통 보고서 형태로 수행을 해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주제를 선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자료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느낀 점. 학교마다 양식은 조금씩 다 틀릴 수 있고 과목마다 양식은 다 틀리겠지만 이 네 가지 사항은 꼭 들어갑니다. 근데 학생들을 보면 주제 선정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생기부에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 한두 줄로 들어가거든요. 그 수행평가 한 부분들이.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주제 선정하고요. 느낀 점이거든요. 그 부분만 잘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자료 분석이라든가 자료를 찾고 이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대충 해도 되고 뭐 방송 영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요즘에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료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느낀 점이다. 그래서 수행평가, 생기부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할 때 실질적으로 하나의 어떤 수행평가를 할 때 진짜 길어야 1시간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몇 날 며칠 그걸 찾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부모님이 옆에서 보실 때 좀 계속 지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또 주제 선정이 되게 중요하고 주제 선정 같은 경우 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인데 저희도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수학 과목에 한해서 저희 선생님들끼리 수학 수행 주제로 이게 좋을 것 같다 저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들어가는 우리 학원 시스템에 그걸 조회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학 수행이 좀 난 주제 선정이 너무 어려워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담당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주제를 선정하고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뭐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수행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가장 심각해요. 진짜 공부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할 줄 모른다는 게 어떤 부분을 배운다 함은 배우고 이해해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다지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바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 안 가죠.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면 숙제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해도 안 가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숙제를 다 못하죠. 근데 수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과목을 하는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그럼 계속 숙제가 쌓이고 그럼 아무것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조금 못하고 저것도 조금 못하고 계속 그렇게 악순환 형태로 계속 돌아가요. 배운 부분을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야 그 다음 내용을 들었을 때 또 이해가 빠른데
이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내용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점점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드는 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배웠으면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딱 그날 배운 것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본다든가, 읽어본 걸 가지고 수학이라면 문제 푼 것도 있으니까 그 수업한 교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한 번씩 쭉 풀어보면서 그 복습하는 과정을 아주 짧게라도 가져간다면 문제 풀 때 속도가 배로 빨라져요. 근데 학생들은 그 과정을 생략하죠. 만약에 수업을 들었던 부분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해가 안 가. 그럼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빠르게라도 한번 쭉 듣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숙제를 시작해보면 진짜 배로 빨라집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애들한테 한 5, 6년 전에 계속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잘 안 지키죠. 옛날에는 야, 너 찍어서 보내. 복습한 걸 찍어서 보내. 뭐 이렇게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작년부터 좀 시작을 했던 부분 중에 복습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한 내용을 진짜 한번 읽어만이라도 봤다면 그냥 다 반드시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패스페일을 나누고 페일이 된 학생들은 강제적으로 학원에 불러서 복습을 시키고 다시 테스트를 봐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게 귀찮죠. 이걸 가지고 또 학원에 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학생들이 복습하는 습관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라도 너 복습을 해. 그 간단하게 체크할 거야 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게 몇 번만 반복이 되면 학생들이 먼저 알아요. 아, 이게 내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복습을 하고 숙제를 했더니 확실히 빨라지는구나. 이 복습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수학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겠죠. 뭔가 수업을 들었어. 그러면 숙제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복습을 한 번은 하고 숙제를 시작하자.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급속도로 빠른 시간 안에 까먹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학 과목을 이제 진도를 나갈 때 방학 때 아무래도 진도를 많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방학 시작할 때 진도를 딱 나가기 시작해서 방학 끝날 때쯤 진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개학을 하면 내신 대비를 들어가야 되니까 처음 진도가 다시 이제 백하게 되겠죠. 근데 딱 백해서 딱 보면 정말 많이 까먹어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누적 테스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부분을 계속 누적해서 조금씩 누적을 해가지고 진도가 끝날 때쯤엔 전범위 시험을 볼 수 있게 누적 테스트를 계속 봐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봤던 거랑 아예 안 본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선행을 나가는 것도 참 좋고 뭐 진도를 나가는 것도 참 좋은데 그 앞부분에 있는 거를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너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에 어떤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은 양은 어렵겠죠. 하지만 굉장히 적은 양이라도 앞에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봐두면 확실히 까먹는 부분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복습 테스트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누적 테스트 뭐 내신 기간 동안에는 누적 테스트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계속 그 시험 범위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신 기간 동안에는 누적 테스트를 보고 있지는 않은데 평상시에는 복습 테스트와 누적 테스트를 같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어머님들한테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은 뭐 그런 거죠. 학생들의 어떤 공부 습관을 제대로 잡아주겠다. 그게 돼야 성적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요즘 학생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문해력을 막 갑자기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량보다는 다독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독은 본인이 들었던 수업에 대한 다독 그리고 본인이 틀렸던 문제의 다독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공부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그래서 좀 요령껏 공부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풀어야 될 문제, 자기 사항에 맞는 문제집을 좀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기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게 제대로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없이 무작정 그냥 풀고만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쓸데없이 버리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같은 시간을 계속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늘 학생들 가르칠 때마다 후회가 남아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후회들이 계속 남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고 되게 무거운 책임감을 지금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후회를 안 남기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번엔 진짜 후회 없이 불살렸어 라는 그런 생각을 띠게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만의 힘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서 부모님들도 같이 알면 참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성공적인 고등학교 시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